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엔캠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오늘 엔캠이 20만원대가 깨지면서 현재 19만 500원으로 마이너스 3% 정도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21선을 터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있었는데 상당히 아쉽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엔캠이 지금 그려가고 있는 이러한 삼각수렴의 형태를 봤을 때 조만간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로 음봉 캔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자, 그러면은 다중바닥을 확인하러 주가가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자리 말고 내일까지의 주가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단기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그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택시를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별로였고 테슬라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기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코스닥은 지금 0.1% 정도로 보합권이죠. 근데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이 코스닥 쪽의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랑 투신만 매수를 하고 있죠. 자, 기본적인 이런 메이저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리고 있고 시장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은 내려간다. 이거는 일부 종목들에만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엔캠에 대해서 뭐 개별적인 악재가 나왔거나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그리고 있는 구간이다. 이 차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목의 저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점은 지속적으로 동일한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어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끝에 가서 수렴을 하게 되면요 주가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하방으로 갈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엔캠은 이미 전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51% 수준의 엄청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여기에서 막 추가로 더 막 급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옆으로 가는 횡보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옆으로 가는 조정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엔캠의 주가 또한 자연스럽게 저는 상방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분석 2차 전지에 대한 전방 산업 같은 경우도 캐즘 현상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자, 수요가 증가할 예상에 따라서 어떻게 공급 또한 같이 증가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뭐 국내 대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세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전기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 많잖아요. 뭐 현대차랑 GM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생산에 대한 전략적인 협의를 끝마쳤고 포드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그다음 뭐 리비안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공장을 가동하고 수요가 증가의 전망에 따라서 공급 또한 같이 증가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전방 산업의 변화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고 엔캠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 전해액을 기반으로 현재 미국 내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시키면서 중국의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도 제가 여러 번쯤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2차 전지에 대한 악재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는 것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테슬라가 크게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코스닥의 수급이 빠지면서 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 왜? 여기서도 한번 밀렸었고 여기서도 밀렸었고 여기서도 밀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렴 안에서 주가가 밀리는 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뭐 내년에도 2차 전지에 대한 분석이 긍정적인 게 아니고 뭐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큰 문제인 거지. 이 수렴하는 구간 안에서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2% 빠지고 그 다음날 뭐 3%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날 또 다시 4% 빠지고 그 다음날 2% 올라가고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움직이는 이런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뭐 스트레스 받고 뭐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면 여러분들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요한 자리만 지켜주면 문제가 없고 중요한 자리 못 버티고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바닥이 어딘지 확인하고 있으면 이 바닥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음봉 캔들이 보통 3번 나오는 걸 뭐라 그러냐면 흑산병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흑산병이라는 게 무조건 음봉 캔들이 3번 나온다고 해서 흑산병이 아니고요. 잘 올라가던 주가가 꺾였을 때 위에서부터 꺾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음봉 캔들이 1번, 2번, 3번 나오면 흑산병이고 그 다음 날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날 내일이죠, 여러분들. 예상되는 흐름이 어떤 흐름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까지 터치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장중에는 주가가 밀리더라도 종가 부근에 끌어올리는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뭐 망치형 캔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내일 지금 걸쳐있는 이 추세 라인을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엔캠의 앞으로의 방향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려가는 것만 보시고 여러분들 너무 막 걱정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손절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 10월 끝나고 한 11월 끝나고 자, 한 12월부터는 여러분들 끝에 수렴 구간에 다 올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 가면은 지금 장기 이평선이 전부 다 한 구간으로 모이는 수렴도 나올 거예요. 이 수렴 이후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가면은 정말 큰 파동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엔캠을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하루 이틀 매매하는 생각으로 종목에 대응하면 절대 안 되고요. 최소한 이번 연도 말 한 12월까지는 그냥 좀 느긋하게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여기 안에서 조금 평단가를 낮추는 추가 매수를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밑에 자리 붙었을 때 있잖아요. 이런 자리 붙었을 때 하셔야죠. 왜? 지금 종목의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위에서만 자꾸 찍어 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도 결국에는 저는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세력들의 의도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엔캠의 원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연도 5월 이때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고점을 찍고 주가가 쭉 밀린 다음에 반등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고 이때부터 하방으로 쏠렸어요. 그쵸? 앞에서는 첫 번째 고점 만들고 빠졌다가 다시금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빠졌다가 이번에 올라갔으면 만약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 나왔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갔다 위에서 빠지고 또 밀리고 그 다음 또 밑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또 올라가고 근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이번에 돌려 세운 게 결국에는 세력일 수밖에 없다. 자,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100주씩 200주씩 매수한다고 해서 지금 몇 달 가까이 내려가던 종목의 추세가 갑자기 횡보하는 추세로 바뀐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세력들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세력들이 개입을 하고 있는 목적도 결국에는 엔캠의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뭐 20% 빠진 것도 아니죠. 30%도 아니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갔을 때는 반토막보다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물량을 다시금 확보를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는 삼각수렴으로 차트를 그리고 있다. 자, 이 내용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춤에는 여기 밑에서 하는 거고 진짜 방향성은 여기 끝에 가서 나온다. 이때가 언제냐고요? 12월 중순에서 12월 말. 어쨌든 우리가 한 2달 정도만 좀 잘 버티고 있으면 엔캠에 대한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고 이전에 내가 매수했다가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이미 몇 달 기다렸는데 2달 기다리는 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당장 예수금이 급한 게 아니라면 조금 더 홀딩을 하셔갖고 좋은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엔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가 한번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공시가 한번 나오면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 전환사채 이슈가 새로운 작전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일단 정식 공시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잘 따라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 정리해보기 전에 이번에 여러분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주식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불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카톡방을 입장해 계셨던 구독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저는 구독자분들 전용 대상으로 이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장이 열리기 전에 전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자,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직접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오전장에 어떤 종목들 매매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우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자 10월 15일 자 화요일 날짜 맞죠 여러분들? 제가 시초가 종목이랑 단타 종목으로 총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엑스게이트 말씀드렸고 시간은 8시 45분 그 다음 눌림목 단타로 바이오다인 드렸고 시간은 9시 6분 자, 매수가 같은 경우도 시초가인데요. 몇 시부터 몇 시에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 목표가 잡아드리고 재료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 바이오다인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매수가, 어떤 관련주 자, 이런 기본적인 브리핑들이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드렸던 엑스게이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는 제가 오늘 시초가에 드렸던 종목이고 시초가가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4.4%. 그 다음 오늘 고가가 얼마 여러분들? 29.8%. 한마디로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다. 그리고 현재도 5,200원대로 20%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도 15%가 넘어가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목표가도 정확하게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렸던 게 뭐였냐면 바로 바이오다인이었죠.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도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자, 제가 매수가를 22,200원 이하에 9시 6분에 말씀드렸죠. 9시 6분이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자, 이 자리에서 제가 22,200원이니까 대략 이 정도 선 되겠네요. 자, 충분히 매수가 이하에서 여러분들에게 잡을 수 있게끔 미리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주가는 쭉 우상향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전장에 못 잡는 종목들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는 미리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단순하게 종목만 얘기하고 알아서 매매하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전부 다 드리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목표가 5,200원 돌파 나왔다. 뭐 다음 저항이 어디인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라도 팔고 나머지 물량 정도만 홀딩을 하셔라. 그 다음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타점을 주고 반등을 하고 있다. 현 구간에서 수익 챙기고 나오셔라. 자,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 나오는 내용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오전장에 업무 때문에 바빠서 이런 종목들 매매를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후에 올려드리는 종가 베팅 종목들 잘 보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 브리핑하기 전에 중요한 이슈 하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일단 날짜 확인하시면 10월 14일 월요일 어제 날짜죠. 자, 이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러시아 자, 흑해 곡물 수출로 공격을 재개하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까지 상승을 하면은 석유 관련주로 집중되었던 수급이 식량 관련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 제가 이슈 공유해드렸죠.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나서 종가 베팅 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종목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10월 14일 월요일에 종가 베팅으로 고려산업 매수가는 2,900원 드렸었죠. 그 다음 시간대를 보시면 2시 35분에 드렸습니다. 이거 내용 확인하고 여러분들 충분히 어플 키셔갖고 종목명 검색하고 매수가 이하의 매수 충분히 가능했겠죠 여러분들. 그쵸? 일단 고려산업 한번 보시면요, 어제 종가가 얼마였어요? 2,895원이었어요 2,9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 우리가 대응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했던 대로 고려산업 곡물 관련주죠. 정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언급을 어떻게 했냐면 전날 이슈 공유했고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던 고려산업 상한가 달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소통방은 제가 지금 무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장전의 시황, 장 마감하고 나서 시황, 장중에는 종목들 매매하면서 중요한 이슈들을 제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자, A라는 이슈가 있고 A 관련주로 이러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B라는 종목을 매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잘 못하더라도 이 소통방에 들어오면은 제가 실제로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어떤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들께서 공부도 많이 될 거예요. 자, 입장하는 방법 위에 나와있죠 여러분들. 010-4253-6578 번호로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저한테 발송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작성해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김프로의 구독자 소통방 텔레그램 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거고, 이 링크 버튼 딱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소통방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에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 우리 카카오톡 소통방 많이 막혔잖아요. 정보 공유하는 방도 많이 사라졌고, 저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아직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이 소통방 운영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이렇게 중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종목들 공유하는 대가로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보는 대가로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한다거나 뭐 돈 내달라고 전화한다거나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간단하게 이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는 게 참여 의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수익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됐는데, 뭐 맨날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50% 60% 수익은 못 내드려도 적어도 매매에 참가했을 때 내가 하루하루 꾸준하게 소소한 용돈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한 달 정도 매매를 해봤을 때 뭐 제2의 월급 통장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댓글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김프로님, 저는 나이가 조금 있어갖고 텔레그램 이거 어플 설치 안 돼 있는데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텔레그램 어플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휴대폰에 있는 인터넷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내용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참여 의사 정도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엔캠으로 넘어와서 자, 추가적으로 내용 정리해보고 오늘 영상 끝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오늘의 핵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중요한 자리, 지금 잘 봤을 때 오늘 21선 자리가 어디였냐면 19만 5천원 정도, 여기 지금 연두색깔 선이거든요. 어제는 버텼지만 오늘은 버티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이 삼각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추세 하단까지는 붙을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맥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아마도 내일 시초가 근처나 아니면 장중에 마이너스 한 2% 정도 눌리는 구간 오게 되면은 한 금액으로 봤을 때 한 18만 5천원 근처 라인, 한 이 정도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아래 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이나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자리까지 버티지 못하고 그냥 밀려버린다, 그러면 이 라인의 바닥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큰 쌍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단순하게 종목의 주가가 내려간다고 엔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락한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단 내일까지 추가적인 방향성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엔캠이랑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입장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 편하게 문자 한 통 보내시고 소통방도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들 매매도 하시면서 엔캠에 대한 관련 정보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